안녕하세요. 8강 변수와 자료형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 3가지를 배워보고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자료형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자료형은 집합 자료형입니다. 영어로 set이라고 하고요. 이 집합이라 하는 거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생 때 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처음 배우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집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중 이 집합에 관련된 부분은 그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집합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 자료형 데이터 타입의 특징은요,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된 자료형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중복이 없고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합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냐면, 이렇게 요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뭐 순서도 없고 막 이렇게 인덱스도 없고 막 섞여서 이렇게 모여있는 식으로 집합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요것도 요소들을 잘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묶어주시는 괄호가 이 대괄호 모양입니다. 이 대괄호 형태로 묶어서 그 사이에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하나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대괄호를 쓰는 자료형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리 딕셔너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딕셔너리였는데, 딕셔너리는 이 사이에 이렇게 콜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으로 키와 밸류를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딕셔너리를 구성을 했었는데, 오늘 배우는 집합이라는 자료형은 비슷하게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콜론이 없어요. 그렇게 쌍을 이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코드를 봐볼까요? 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보는 집합은 1, 2, 3, 4, 5라는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unique 1, 2, 3, 4, 5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콘솔 창에 확인을 해보니 1, 2, 3, 4, 5라는 이제 집합이 만들어지신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콘솔 창에서 이렇게 값이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으면, 아, 이거는 집합 자료형이구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집합 안에 1 하나,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이런 식으로 제 집합에 값들을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unique 1, 2, 3, 4, 5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하고 요거를 다시 찍어봤더니 콘솔 창을 보니까 1, 2, 3, 4, 5라는 집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도 중복했고 3도 중복했고 4도 중복했고 5도 중복을 했는데, 만들어진 결과를 보니 중복이 다 없어지고 1, 2, 3, 4, 5라는 값들만 가진 집합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집합에는 중복이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를 해볼게요. 우리 1 하나, 2 2개, 3 3개, 4 4개 요거를 거꾸로 한번 넣어볼게요. 5 5개, 4 4개, 3 3개, 2 2개, 1 하나 요렇게 값을 넣어서 집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찍어 봤더니 콘솔 창에 보니 동일하게 1, 2, 3, 4, 5라는 집합이 생성이 되었네요. 요걸 보면 또 어떤 걸 확인하실 수 있냐면, 집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부터 넣어줬어도 결국에는 1, 2, 3, 4, 5라는 집합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들로 집합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복이 없고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리스트를 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하나, 2 두 개, 3 세 개 이렇게 들어있는 리스트를 이런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set이라는 명령어 안에 넣어주시면, 이런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요 리스트가 집합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et이라는 명령어로 집합으로 변환을 시켜봤고요. 요거를 찍어보니 콘솔 창에 1, 2, 3이라는 집합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 있는 값 2개, 중복 있는 값 3개, 이것들이 이제 다 중복이 사라져서 총 결국에는 1, 2, 3 요런 집합이 완성됐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이번엔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저희 리스트 배울 때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reverse라는 명령어인데 리스트의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뒤에 .reverse라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원소들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줍니다. 맨 끝에 있던 게 맨 앞에 오고 맨 앞에 있던 게 맨 뒤로 가고 이렇게 순서를 완전 뒤집어 주는 함수고요.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주면 이 변수에 있던 내용물들이 아예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실제로는 3, 3, 3, 2, 2, 1 요런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겠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set으로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찍어보니까 똑같이 1, 2, 3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s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리스트를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 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집합의 연산하면 저희 고등학생 때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동일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집합.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들을 찾는 거죠. 저 영어로는 intersection이라고 하고요. 이 교집합 연산을 하는 방법은 두 집합 사이에 이 n%라는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어디냐면요. 숫자 7 위에 이렇게 n% 있어요. 그래서 숫자 Shift를 누르고 숫자 7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n% 문자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것과 동일한 연산을 하는 코드는 집합 하나를 쓰시고 그 뒤에 .intersection을 넣으신 다음에 이 사이에 교집합 같이 계산할 집합 두 번째 거 넣어주시면 교집합 연산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집합들을 좀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odd numbers라는 변수에 홀수들을 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3까지 홀수들을 쭉 저장해 봤고요. 1, 3, 5, 7, 9, 11, 13. 그리고 even numbers에는 짝수들만 넣어 봤어요. 2, 4, 6, 8, 10, 12 이렇게까지 짝수 넣어 봤고, 마지막으로 prime numbers라는 변수에는 소수, 저희가 아는 점 몇 말고 소수라는 게 또 있는데, 이 소수라고 하는 거는 약수가 1과 본인만 해당하는 숫자들을 소수라고 불러요. 그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연산, 이 다섯 번째 줄을 봐주세요. 그럼 odd numbers와 even numbers의 교집합을 구했네요. 이 교집합은 겹치는 원소들을 찾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홀수와 짝수에 겹치는 원소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 공집합입니다. 그 공집합이라는 결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et 안에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서 이건 공집합이다라는 결과고요.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코드도 다섯 번째 줄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odd numbers.intersection 이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그 괄호 안에 even numbers를 넣어주시면 또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드 넘버스와 프라임 넘버스에 대한 앰퍼센트 교집합 연산을 한번 해봤더니 홀수와 프라임 넘버스에는 겹치는 게 어떤 거 있나를 봐볼까요? 그럼 프라임 넘버스에 보니까 2를 제외한 모든 수가 홀수입니다. 그래서 3, 5, 7, 11, 13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맞는 결과인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3, 5, 7, 11, 13이라는 이제 두 개의 교집합 결과가 잘 나왔고 같은 연산을 하는 intersection의 결과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집합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 연산은 두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겠다 하는 연산이고요. 이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그 오퍼레이터, 연산자는 이렇게 생긴 바라는 연산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긴 백슬래시 또는 원화 있는 버튼 있죠? 이 버튼과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Shift 누르시고 그 Shift 누르시고 이 역슬래시나 원화 버튼 누르시면 이 바 문자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 두 개 사이에 이 바 이렇게 넣어주시면 합집합 연산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연산자, 같은 기능을 하는 명령어 .union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시 코드를 보면서 또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홀수와 짝수의 합집합을 구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부터 13까지 모든 정수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연산, 다음 줄에 같은 연산 있죠? 그래서 같은 연산의 이제 결과도 똑같다. 1부터 13까지 모든 정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홀수와 소수의 합집합을 해봤더니 1 홀수죠. 그리고 2부터 13까지는 모두 이제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입니다. 아니 9는 또 이제 홀수로부터 왔네요. 그래서 홀수와 소수의 합집합 결과를 구해봤고요. 같은 연산을 하는 .union 결과도 그 밑에 줄에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합의 차집합을 구해볼 텐데,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원소를 빼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이 .difference라는 명령어고요. 예시 코드를 보면서 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홀수에서 짝수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없었으니까 홀수 그 자체가 되겠죠? 홀수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요. 같은 기능을 하는 .difference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홀수에서 소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를 제외했더니 이제 1과 9만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 구해봤고 같은 기능인 .difference의 결과도 1과 9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한 거였고요. 그 이후에 다른 자료형들에서는 대부분 지원이 되는 더하기, 곱셈 이런 것들은 집합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합과 집합을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보시면 타입 에러가 날 거예요. 이거는 지원되지 않는 연산을 수행하셨다. 이제
set과 set 사이에는 이제 더하기를 수행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에러가 나올 거고, 이 별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입 에러가 나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집합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도 없고, 그럼 인덱스를 활용한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덱싱을 시도를 하시면 이번에도 타입 에러가 날 거예요. 대신에 꼭 나는 0번째 방에 있는 값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 이때는 리스트로 변환해서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을 하면 집합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0번째 방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 주세요 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1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집합 자료형의 연산들이었고요. 이제는 여기 사실 내장 함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들을 이용해서 좀 요소들을 추가하고 없애고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요소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 개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한 개 추가하는 방법은 ad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rime number라는 집합 뒤에 .add를 찍고 새로 추가할 값 17을 넣어주고 잘 추가됐는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새로운 값 17이 잘 추가된 걸 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값을 추가하는 방법 업데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뒤에 .update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여기에 이제 뭘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itera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 여기 제가 별표 해놓은 데를 보겠습니다. iterable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원소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들이 해당된다라고만 우선 알고 있어 주세요. 그래서 iterable은 뭔가 반복 가능하다는 뜻인데 우선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update라는 명령어 안에 iterable 한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시면 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집합에 새로 추가가 됩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prime numbers라는 이제 집합에 .update라는 명령어를 쓰고 여기에 이번에 리스트를 넣어줬습니다. 리스트죠. 이렇게 꺾어진 괄호로 묶여있는 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19, 23, 29라는 원소들을 새로운 값들을 추가를 해줬더니 이 결과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뒤에 19, 23, 29가 잘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튜플을 이용해서 한번 새로운 값을 추가해 볼게요. 이 동그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괄호, 이 괄호는 튜플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을 이용해서 31, 37이라는 값을 추가해 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끝에 31, 37 잘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이번엔 특정 요소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할 때는 remove라는 이제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집합 뒤에 .remove 하고 삭제할 값, 없애고 싶은 값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prime numbers에서 이제 37이라는 값을 한번 지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7을 지우고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니까 37이라는 값이 지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드 넘버는 우선 홀수죠. 홀수에서 제가 2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면 이거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고 있어 주세요. remove라는 명령어를 쓸 때 존재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면 에러가 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우리 집합이라는 자료형과 연관된 연산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자료형, 논리형 자료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게 이번 강의의 제목으로 되어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논리형 자료형은 영어로 이제 로지컬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하고 불자료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불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건 논리형 자료구나 같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형 자료랑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가질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true 또는 false 이렇게 참 또는 거짓에 해당하는 값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다고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치형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수까지 가질 수 있고 0.1, 0.001, 0.0005 이런 식으로 소수도 굉장히 많죠. 가질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형 자료는 딱 두 개라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파이더에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하는 예약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형들을 논리형 자료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BOOL이라는 명령어 안에 다른 자료를 넣어주시면 이걸 논리형 자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논리형 자료로 바꿀 수 있는 자료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모든 것들을 논리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논리값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사실 모든 자료형은 논리형 자료값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볼까요? 먼저 수치형 자료 같은 경우는 0은 false에 해당합니다. 대신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tru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봐주시면 1이라는 수를 불이라는 명령어 안에 넣었더니 이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1, 3, 2, 1 이런 숫자를 넣어도 true가 됩니다. 심지어 음수를 넣어도 true가 됩니다. 심지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넣어도 true가 됩니다. 대신에 딱 하나, 0만 fals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치형 자료는 이런 식으로 0은 false다. 그리고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true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수치형 자료를 논리형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논리형 값으로 바꿔볼게요. 문자와 문자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백이거든요. 이 공백은 false고 이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열은 true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A라는 하나의 문자 true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문장 true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여기 스페이스바 하나 있는 거거든요. 스페이스바 하나만 넣어줘도 true에 해당합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스페이스바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는 이게 false로 인식이 됩니다. 또 재밌는 걸 해보면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true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주황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죠. 이거는 문자열이라는 뜻이고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불에 넣어보면 이거 true는 true가 돼요. 근데 false를 넣어봤는데 false도 사실 우리 눈에는 false인 거지 파이썬 입장에서는 그저 문자열, 어떠한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또한 true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문자열에 대한 논리값도 알아봤고 그 이후에 이제 iterable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집합들에 대해서는 길이가 0이면
false고 길이가 1 이상이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false에 해당하는 그 iterable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거. 빈 리스트, 빈 튜플, 빈 딕셔너리, 빈 집합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결과가 모두 false가 나오고요. 이렇게 요소들이 뭔가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결과가 true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형이 가지는 논리값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논리형 자료들을 가지고는 어떤 연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not, and, or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 단어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 not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not은 부정이죠. 그래서 부정은 반대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true의 결과는 false가 되고요. not false에 대한 거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콘솔창에 한번 쳐보세요. 그 콘솔창에 치시면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not true는 false고, not false면 true고,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연산자 not이고요. 이제는 and에 해당하는 연산자, and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n%를 활용해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nd 또는 n%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and의 특징은 이 양쪽에 있는 거 둘 다가 true여야만 결과가 true입니다. 그래서 true and true면 true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껴있다면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and는 이런 연산자고요. 그래서 A와 B, A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그 그리고 둘 다 이제 참이어야만 참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or라는 연산자는 바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or라는 연산자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중에 단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됩니다. 그래서 true or true, false or true, true or false에서 다 true가 하나만 있어도 결과가 true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false or false는 true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가 false가 된다. 이런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논리형 연산자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시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요 모든 예시를 한번 콘솔 창이나 이렇게 코드 창에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리형 자료를 이 데이터 타입의 되게 뒤쪽에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결과로 나오는 게 다 논리형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랑 B가 이제 4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니? A가 B보다 같거나 작니?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비교를 해서 질문을 던지는 연산을 비교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치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크기 비교를 해주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 문자열 3개에서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 안에선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앞에 오는 순서인지, 어떤 게 더 뒤에 오는 순서인지를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연산자들이 뭐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부등호 하면 왼쪽에 있는 게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더 큰가? 얘는 왼쪽에 있는 게 크거나 같은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작은가, 왼쪽에 있는 게 작거나 같은가. 그리고 이렇게 는을 두 개 쓰면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당연산자랑 좀 실수로 많이 바꿔서 쓰는데 이거 할당과 비교는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 유의해 주시고 같은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다른가는 여기 하나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하고 이제 는 써주시면 다른가? 물어보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다시 보면 A는 4, B는 5예요. 그래서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작은가? 물어봤을 때 A가 더 작죠? 4니까. 그래서 결과가 true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같거나 작은가? 물어봤을 때 얘도 true입니다. 4가 더 작죠. 그리고 이번에는 A가 더 큰가? 4가 5보다 더 크니?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크거나 같냐라는 질문도 똑같고. 그럼 이번에는 같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4와 5는 다르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번에는 다른가? 라고 물어봤더니 달라 해서 tru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형 자료에 있어서 비교 연산 결과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자에 대한 비교 연산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리스트 공부하면서 이런 블랙핑크라는 리스트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핑크 0번째, 블랙핑크의 0번째 방에는 리사가 들어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0번째 방은 로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false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블랙핑크 0번째 방에 로제가 들어있니? 그럼 얘는 true, 맞다 라고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블랙핑크 0번째 방에 있는 게 지수가 아니니? 물어봤을 때 지수가 아니다 해서 얘도 true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의 내용물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A가 B보다 작니? 라는 질문에는 A가 B보다 앞에 오는 알파벳이잖아요. A, B, C, D 할 때. 그래서 얘는 true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번에는 문자열의 비교 연산을 볼게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작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A, B, C, D 순서로 봤을 때 A가 앞에 오죠. 그래서 A가 더 작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A가 더 작아, true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소문자 지와 대문자 지를 비교를 했어요. 이때는 이거는 저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순서가 대문자가 더 앞에 온다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다음에 소문자 알파벳이어서 이 소문자가 작니라는 걸 물어봤을 때 소문자가 작지 않다.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비교 연산, 수치형과 문자에 있어서 비교 연산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어떤 값이 있니? 아니면 튜플 안에 어떤 값이 있니? 딕셔너리 키 중에 이런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값들도 다 논리형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어떤 자료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in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써주시면 되고요. 문자열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A라는 문자가 블랙핑크의 마지막, 그러니까 제니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제니 안에 있니? 물어봤을 때 제니라는 단어 안에는 A라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가 false라고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값이 어떤 자료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파이썬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열 안에 어떤 값이 있니? 리스트 안에 어떤 원소가 있니? 튜플 안에 어떤 원소가 있니? 뭐 딕셔너리 안에 뭐가 있니? 뭐 집합 안에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예시 코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라는 리스트 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멤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랙핑크 마지막 방에는 제니가 저장되어 있겠네요. 그럼 이 제니라는 문자열 안에 A라는 알파벳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땐 제니라는 문자열 안에는 A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NN이라는 문자열이 제니 안에 있니? 물어봤을 때는 여기 연속된 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결과는 true입니다. 이번엔 리스트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리사라는 문자열이 블랙핑크 안에 있니? 물어봤을 때는 여기 있죠? 리사라는 문자열이 블랙핑크라는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true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리사가 K-pop 싱어스 안에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지만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K-pop 싱어스 안에는 이렇게 솔로 가수 한 명,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에 그룹들은 이런 식으로 또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블랙핑크 멤버들 이름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럼 리사라는 문자열은 블랙핑크 안에는 있지만 이 K-pop 싱어 안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리사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요 블랙핑크 리스트에 해당하는 전체 리스트를 여기에 넣어주면 아마 결과가 true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고요. 튜플도 동일합니다. 튜플에 뭐 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니? 이렇게 검사할 수 있고 이 immutable이라는 변수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영어 문장의 각 이제 단어를 제가 이제 저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n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n이 들어있고요. 대신에 some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딕셔너리에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키값 중에 있는지 검사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걸 넣었을 때 이 딕셔너리 안에 있니? 물어봤을 때 있습니다. 알려주고 안녕이라는 걸 넣어봤더니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도 동일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이라는 값이 프라임 넘버스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결과는 있습니다. true 알려주고 2라는 숫자가 홀수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결과가 false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요소가 자료 안에 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결과가 논리형 자료다라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문자열 관련한 함수 중에 이제 start with 또는 end with라는 이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start with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이 앞에 온 문자열이 이 start with 안에 있는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true, 이걸로 시작 안 하면 false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코드를 봐볼게요. first name에는 우리 제니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first name이 대문자 J로 시작하니 물어봤을 때 true라고 알려주고요. 소문자 J로 시작하니 물어봤을 때는 아닙니다. false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end with 비슷하겠죠? 이 문자열로 끝납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first name, 제니라는 문자열이 ny로 끝납니까? 물어봤을 때 true, ny로 끝납니다. 알려주고 혹시 점으로 끝납니까?
하니까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false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자열 관련된 질문의 결과도 논리형 자료다 라는 거 알아보고 또 이제 코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any와 al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요 명령어들 안에는 iterable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제 iterable이라는 이터러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들은 이제 원소들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n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터러블을 넣어줬을 때 그 요소들 중에 단 하나라도 true이면 결과값이 true가 됩니다. 예시를 좀 봐볼게요. 제가 로지컬 리스트라는 변수에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3개가 true고 하나가 false죠. 그럼 이런 리스트를 any라는 데다가 넣어줬으면 이 any는 구성 요소들 중 단 하나라도 true면 결과가 true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true가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럼 all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요. 이 이터러블의 구성 요소들 중에 모든 게 true여야 tru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로지컬 리스트를 여기 all 안에 넣어봤더니 여기 false가 하나가 껴있기 때문에 결과가 false가 나옵니다. 그럼 이 all이 true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원소가 true 이렇게 돼야지 결과가 true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리형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다양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결과가 논리형 자료다라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파이썬의 마지막 데이터 타입, 넌 타입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넌 타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고요. 논리형 값은 그 불 안에 넣어줬을 때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이렇게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넌을 콘솔창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콘솔창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혹시 해보면 그냥 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넌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형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 주시고 요거를 나중에는 언젠간 여러분이 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좀 고급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면 이 넌 타입 자료형을 쓰실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주시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참고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형 파악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알아내는 방법은 타입이라는 명령 안에 오브젝트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뭐든지 된다. 어떤 거든지 다 해당한다 라고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수치형 자료도 되고 리스트도 되고 논리형 자료도 되고 뭐 튜플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한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렇게 타입하고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인트입니다. 플롯입니다. 뭐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 실습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형을 좀 2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아마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형을 2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스칼라 또는 이터러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스칼라라 하는 거는 단일값으로 이루어진 자료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형이나 논리형이 해당합니다. 뭐 수치형 0, 1, 2, 3, 4, 5 이렇게 값이 딱 하나만 있죠. 논리형도 true, false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에 문자열, 리스트, 튜플, 집합 등이 포함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값들을 묶어서
그 요소들로 구성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도 인덱싱이 됐죠. 그래서 0번째 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들이 각 방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이터러블에 들어가고요. 리스트도 당연히 이제 원소 하나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튜플, 집합 다 모두 이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오늘 집합, 논리형 자료형, 넌 데이터 타입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배워봤어요. 집합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복과 순서가 없다 라고 배웠고 연산들은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add와 update로 원소를 추가를 했고 remove로 원소를 지우는 거 해봤고요. 논리형 자료형은 이제 true 또는 false 두 가지의 값만 갖는 특이한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not, and, or 이렇게 세 가지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데이터 타입들에 관한 비교 연산자인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논리형 자료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on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웠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터 타입이다 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타입 안에 어떤 것이든 이게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얘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에 해당한다 라고 알 수 있다 까지 배워봤습을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 드디어 우리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처음에 이제 변수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 박스, 변수를 배웠고 거기에 할당하는 할당 연산자, 는까지 배웠죠. 그래서 변수를 쓰고 는 해서 할당 연산자를 쓴 다음에 어떠한 저장할 값을 이렇게 변수에 넣는다라는 거를 배웠었고요. 그래서 그 변수 이후에 우리 자료형과 연산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려 8개나 공부를 했네요. 자료형에 대해서. 근데 이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 자료형과 같이 짝이 되는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이 다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치형 자료형, 정수, 실수, 무한대에 해당하는 이런 수치형 자료형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칭 연산 아니면은 뭐 2의 2승 뭐 이런 제곱, 거듭 제곱 이런 것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 목도 구해봤고요. 이렇게 나머지도 구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수치형 자료형에서 할 수 있다. 수치형 자료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로 문자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 우리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게 포매팅에서 배웠어요. 포매팅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포매팅은 빈칸을 뻥 뚫어놓고 나중에 채우겠다. 아니면 변수를 이용해서 이 빈칸을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게 포매팅이었잖아요. 요거 우리 실습에서도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리스트는 우리 처음으로 배웠던 이제 이터러블 아니죠. 여기 이 문장을 삭제해주세요. 리스트는 우리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형이었고, 튜플 같은 경우는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수정은 안 된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이제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형이다. 그리고 집합은 중복과 순서가 없는 이제 자료형이고, 논리형 자료는 true or false 두 가지 값만 갖는다. 넌 타입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요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칼라와 이터러블에 대해서 분류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었던 2장의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공부했고, 제가 2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재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다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